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물론 1급도 가능합니다. 일장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는 좀 문제가 그래도 비교적 개념만 잡으시면 좀 평이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가 나오고 제 기준으로 많으면 이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출판사 책하고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으로 배경색이 나오는 부분은 내용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내용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온 부분은 문제예요. 자, 문제도 앞에다가 제가 연도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이 분야가 좀 많이 나오는 분야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쪼개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자료니까요. 이제 많이 보시고 반복을 좀 해주세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에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걸 봤으니까 당장에 다 외워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이제 반복의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료를 입력하고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처리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전자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 시스템 EDPS라고 부르시고 또는 AD 오토매틱이에요. ADPS라고 컴퓨터를 칭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 그래서 정보 처리 분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정보 처리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료와 정보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정보 처리를 이해를 하자. 자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가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는 가치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는 자료들을 정보 처리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보 처리라고 그러고요. 그 데이터의 양이 자료의 양이 많았을 때 그죠? 그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가치가 없어지면 재검토 피드백을 해서 처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냥 원론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데이터에서 좋은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좋은 자료를 뽑아내는 것을 정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A, B의 답으로 옳은 것은 자, 솔직히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뒤에 A가 뭔지 몰라요. 공부를 안 하지 않으면. 그리고 A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이라는 게 바로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가치가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고르셔야 되고요. 이걸 토대로 A를, 자료를 고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시면은 안 풀어보시면 답을 구할 수 없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컴퓨터는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고속성, 정확성, 대용량성, 많은 양을 처리하고 범용성은 넓은 범자의 쓸용자니까 사람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호환성이라는 건 뭐냐? A에서 하던 일을 B로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 하던 일을 B에서 한다. 이 말은 결국 A, B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보다 뛰어난데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냐? 수동성이라고 해서 창조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의 수동성과 정확성을 표시하는 말이 GIGO,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 가베지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니까 정확성과 수동성을 나타내는 용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제가 끝까지 다 풀어드리는 않고 이 문제가 뭐가 틀렸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니까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자 뒤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처리 속도 단위는 세컨, 1초, 1초보다 좀 작은 시간을 우리가 밀리초, 또 1000분의 1입니다.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펜토초, 그 다음에 아토초예요. 그래서 아토초가 시간의 양으로 따지자면 가장 적어서 제일 빠릅니다. 가장 고속이고,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저속인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속도 단위라고 하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바이트는 용량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답은 3번인데 왜 그런지는 뒤에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우시면 되죠. 컴퓨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들 중에서 다른 컴퓨터나 매체에서 작성한 자료를 공유라는 것은 이제 같이 사용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A에서 하던 일을 B에서 하는 것도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되는 겁니다. 다중성은 이제 그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신뢰성을 믿을 만하다, 범용성은 넓은 범위에다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의 의미가 공유에 대한 것까지 좀 확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의 구조에는 크게 하드웨어가 있고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자격증은 펌웨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펌웨어는 일단 롬을 배우고 나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현재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닌 중간자다. 그것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드웨어는 전기적 기계적인 장치고 하드웨어의 5대 기능은 입력, 출력이고요. 기억하고 연산하고 제어는 어디 있냐? 본체 내부에 있으니까 기억, 연산, 제어를 이제 하드웨어의 5대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만 가졌다고 해서 컴이라고 안 하고 이 5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주셔야 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또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다. 명령어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윈도우즈 7, 이제 윈도우즈 8, 10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2가지로 용도를 나눌 수 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펌웨어는 중간자다. 롬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죠? 자, 2004년도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컴퓨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 컴퓨터 내부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고 출력은 컴퓨터 외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장은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고 연산은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이 있어요. 이건 산수의 개념, 사칙 연산이고요. 논리는 true, false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출력 기억들을 제어, 감독, 지시, 해독 또는 통제 이러한 멘트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제어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연산이 아니고 제어를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전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끔은 요 두 개가 바뀌어져 있는 책도 있고 정확하게 51년이라서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적은 게 이거고요. 자, N이학에서 I니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가 두 번째, V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좀 알아야 될 게 N이학의 역사적 의의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전기 계산기가 있고 그 이전에 기계 계산기가 있는데 전자식 계산기라는 거. 예, 그리고 진공관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삭이라는 프로그램 그 컴퓨터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S가 V보다 빠르니까 얘가 최초고, 예, 박은 완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다. 예, 내장 방식이라는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으면 이 에드삭 이후에는 다 뭐예요? 내장이죠. 그래서 얘가 외장을 쓰는 거예요. 외장과 내장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역사적 의의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요. 그리고 에드박은 V가 S보다 늦으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전 구현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진수의 체계를 완전히 잡았다. 채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박은 뭘로 시험이 나오냐? 최초에 판매된 상업용 컴퓨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U를 연상을 지어서 옛날 시장 장바구니 모양이 다 U였거든요.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U를 시장의 장바구니에 비유해서 시장에 가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왜 외장이 되는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 얘는 내장이 될 수밖에 없냐. 그리고 현재 나온 모든 가전제품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내장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알아두실 게 뭐냐? 폰노이만이 만들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론 정립, 입력된 자료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컴퓨터 내부에 기억장치, 중요해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억장치가 있으면 내장이고요. 없으면 외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A하고 B하고 C를 했다. 근데 오늘은 B하고 C만 해야겠다. 또는 A하고 C를 해야겠다. 그러면 외장 방식 같은 경우는 A, B, C를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A하고 C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막 엄청나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장 방식은 뭐냐? A하고 B하고 C를 실행을 한 후에 이걸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불러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반복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좋냐? 반복 사용이니까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많이 잘렸겠죠. 대신에.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와 가전제품도 모두 적용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세탁기를 예를 들게요. 세탁기에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탁기에도 프로그램이 보관된 장소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 울, 뭐 찌든 때 세탁 이렇게만 고르면 지가 알아서 몇 분 동안 뭘 할 건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조금은 컴퓨터보다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것만 좀 풀어드릴 거고요.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엉뚱한 컴퓨터들이 기계식 컴퓨터나 전자식 컴퓨터들이 나왔어요.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 최초다. 맞고요. 얘는요. 유니박은 상업용. 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번은 안 고르겠죠. 그럼 답은 1, 2번 중에 하나인데 호러리스 천공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드에 구멍을 뚫어 갖고 빛을 투과해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걸 천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설문조사나 인구 통계 같은 데를 많이 조사했다, 사용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파스칼의 기계식 계산기거든요. 파스칼이 처음에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을 때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파스칼의 기계식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이 불가능했답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틀릴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답만 잘 챙겨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컴퓨터는 S가 빠르죠. 그래서 애드 사기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007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현재의 컴퓨터는 주로 애드박과 같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이용한다. 애드박은 내장을 사용하는 거지. 그죠? 애니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이제 외장 방식이라고 하고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2004년 이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인데 그 사용이 불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자 폰 노이만은 컴퓨터의 뭐에? 기억장치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틀렸죠? 근데 이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관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보다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뭐고 데이터는 뭐냐면 저희가 엑셀을 설치했냐 안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엑셀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엑셀이 설치가 되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를 그리고 또는 차트를 그리고 완성을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프로그램보다는 좀 뒤의 개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내장형 컴퓨터에 대한 특징은 폰 노이만이고 프로그램 일부를 반복 사용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서브루틴, 루프, 순환 그런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저장해서 반복 사용한다. 근데 이제 여기가 틀렸어요. 경제적이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지 비경제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문제는 똑같으니까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